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1일 밤 9시 40분입니다. 정치인들의 글은 언론에 의해서 소개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주 소개되는 정치인일수록 인기를 얻게 되고 선거에서 아주 유리해집니다.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중 한 분이 윤희숙 전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이신데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을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은 읽고 나면 속이 참 시원한 글도 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요. 어떤 글은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글은 머리에 남는 글인데, 이분이 특히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언급을 밑줄을 치면서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쓴 이재명 비판 글만 모아도 그게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 며칠 사이에 연일 이재명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올린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무지가 하늘을 찌르는 속 빈 달병가, 갑자기 왜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를 언급했나 봤더니, 저학력 저소득층이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의원은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왜곡이라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그 취지와 맥락이 무엇인지 본 영상을 찾아보니 정치공학 계산에 빠져 본인의 무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더군요. 정치공학적 계산이란 기본소득처럼 부자에게도 돈을 뿌리는 뜬금없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민주당이 부자부터 빈곤층까지 모두를 끌어안는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부자가 많고 중산층이 적은 호리병 구조가 됐기 때문에 부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답니다. 세상에 부자가 어떻게 중산층보다 많을 수 있을까요? 기준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부유층이고 훨씬 더 큰 비중이 중산층인데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드는 속 빈 달병가입니다. 소득 구조의 호리병 구조라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기묘묘한 진단입니다. 게다가 중산층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특이하다는 둥 옆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는 OECD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회학적인 다른 기준도 병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의 무지가 하늘을 찌르는데 자신에게 표를 안 준 국민을 무지한 무지랭이로 비하하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가 참 처참하다 싶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정치 리더가 됐으면 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참 이재명 의원 너무했네요. 부자가 중산층보다 숫자가 더 많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 한 70%가 되었습니다. 중산층 의식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주력군입니다. 그분들은 온건합니다. 폭력 혁명을 싫어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내가 중산층이라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제 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중산층이 맞는데 자기는 하류층에 속한다고 자꾸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우를 받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은 동정을 받으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끼리 가난하다고 함으로써 이 중산층이, 주관적 중산층이 좀 줄어듭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윤희숙 의원은 어제도 이재명 의원을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친 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중 가난했던 자신의 가족을 비천하다고 끌어내렸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비정함은 정말 일관됩니다. 어제는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고 그 이유는 언론 환경 때문이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선 때 저소득층 다수가 자신을 안 찍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으면 응당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정상일 텐데 유권자가 무지하기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건방진 적반하장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자신과 관련한 법화 수사에서 참고인이 죽은 것에 대해 무당의 나라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합니다. 자신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했던 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참 잔인합니다. 불법적 연관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결국 밝혀지겠지만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비정상적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판단과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독사 앞에 병아리를 놓고 잘 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당이든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분들이 정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때립니다. 어느 당이든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분들이 정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의 교양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좌익선동의 비인간적 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대한 이유는 한자를 폐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언어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언어 생활이 천박해지고 부정확해지고 그리고 암호 소리로 변한 때문입니다. 언어가 혼탁해지면 생각이 혼탁해지고 생각이 혼탁해지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가 혼탁해지면 나라가 혼탁해집니다. 감사합니다.